희망은 어떻게 삶을 배신하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삶의 순간마다 나름의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고등학생은 명문대에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취업준비생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희망하죠. 멋진 이성을 만나기를 희망하고,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면서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현실을 감당할 힘을 얻을 수 있고, 현재 상태를 긍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희망조차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현실에서 아무런 희망조차 품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관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오늘날의 사회 구조가 개인이 희망을 품는 것마저 힘들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점점 취업의 문도 높아지고 은퇴 시기도 빨라지고 있거든요. 때문에 과거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도 좋은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고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사회 구조가 점점 팍팍해지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런 희망조차 품지 못하는 이유를 단지 사회 구조 탓으로만 돌리는 것도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개인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회의 구조적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경쟁이 심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희망을 포기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사람이 미래에 대한 그 어떤 희망도 남겨두지 않고 모두 끊어버렸다면 절망에 빠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수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여 다음부터는 아예 취업 원서조차 넣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는 취업에 대한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고 절망에 빠진 상태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시죠. 앞의 사람은 무엇에 절망한 것일까요? 극심한 취업난을 불러온 사회적 현실에 절망한 것일까요? 아니면 번번이 취업에 실패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것일까요?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라면 앞의 상황은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상태라고 진단하였을 것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절망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절망하는 자가 무슨 일에 대해 절망했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한 것이다. 절망은 끊임없이 자신의 내부를 향해 파고 들어가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자기 소모이다. 키르케고르는 절망이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수많은 도전에도 취업에 실패한 사람은 극심한 취업난에 처한 현실에 절망한 것이 아니라 번번이 취업에 실패한 자신에게 절망한 상태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절망은 자기 내부로 파고 들어가서 점점 더 무기력하게 만들고 급기야 외부 세계와의 관계마저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살면서 아무런 희망조차 갖지 못하는 상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희망을 끊어버려서는 곤란하겠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품는다는 것이 항상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희망을 품는다고 해서 언제나 그것이 현실이 되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희망이 항상 당사자를 좋은 쪽으로 이끌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희망과 유사하지만 속성이 다른 개념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공상입니다. 공상도 미래에 대해 뭔가를 바라거나 기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희망의 일종이긴 합니다. 하지만 희망과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희망과 공상. 어떻게 다를까요? 희망이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희망이라는 단어 속에는 현실적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반면 공상은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실현될 가망이 없는 것을 바라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실적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그럴듯한 미래를 상상하는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미래에 대한 어떤 바람이나 기대가 희망이 되는가, 공상에 그치는가는 현실적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래에 대한 기대나 바람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른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학생이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뉴스를 보고 자신도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한 꿈을 가졌다고 칩시다. 이 상태는 희망이라고 봐야 할까요? 공상이라고 봐야 할까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희망인지 공상인지는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아니라 당사자가 그것을 위해 어떤 행동과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에 달렸습니다. 평소 독서와 글쓰기에 열중하고 있다면 노벨 문학상이라는 꿈은 공상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의 꿈은 평소 행동과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 내내 책 한 권 읽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꿈은 공상에 불과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가 에티카에서 희망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희망은 결과가 의심되는 불확실한 기쁨이다. 스피노자가 보기에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기쁨이라고 표현했죠. 하지만 그는 희망을 완전한 기쁨이 아니라 결과가 의심되는 불확실한 기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지 희망한다고 해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꿈이 공상이 아닌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럴듯한 미래를 꿈꾸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공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꿈이나 희망을 자주 언급하지만 그것이 단지 말이나 공상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카미가 시지프스 신화에서 희망을 이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희망은 현재의 삶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삶을 배반하게 하는 거창한 관념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속임수다. 카미는 사람들이 자기 기만의 목적으로 희망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현실적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짐으로써 비루한 현실을 버티는 도구로만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거창한 꿈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 상태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결국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은 것은 그 자체로 긍정도 부정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희망에 걸맞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스스로에게 한 번씩 물어보면 좋겠습니다.